네, 이번 순서는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아파트값 비교를 통해서 수도권 아파트 투자 전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팔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네, 궁금하시죠? 네네. 네, 부동산 114의 빅데이터 솔루션 랩스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인데요. 네네. 여기에서 팔은 강남 아파트값 한 채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아파트 8채 정도를 살 수 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 팔이었군요. 네네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은 강남입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4,600만 원 정도 하고요. 동두천시는 이에 반해서 526만 원 정도 하거든요. 강남구가 8배에서 9배 정도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당 평균 매매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실감이 나실 텐데요. 네네. 강남구가 호당 평균 가격이 16억 2천만 원. 동두천시는 호당 평균 1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이 수치 자체는 평균값이고요. 네네. 당연히 동두천에도 이보다 더 비싼 3억짜리, 5억짜리 아파트도 있는 거는 분명합니다. 네, 평균 가격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저희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싼 곳, 또 가장 저렴한 곳은 어디인지 궁금한데 같이 좀 알아볼까요? 예, 제가 앞서서 강남구가 전국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싸다고 했는데요. 네네.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비싼 곳은 서초구, 그리고 과천시, 송파구, 용산구 순으로 아파트 값이 가장 비싸고요. 이들 지역은 모두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을 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조금 저렴하다고 평가되는 곳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와 포천시, 안성시 등 이제 그 수도권 외곽 지역이고요. 네. 3.3제곱미터당 700만 원을 아직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2008년 말 대비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어디인지 궁금한데 어딘가요? 궁금하시죠? 네네. 어딘가요? 예, 네. 2008년 이후 수도권에서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네. 서초구입니다. 아. 2008년 말 대비 무려 6억 5천만 원 정도가 올랐는데요. 네. 같은 기간 수도권 평균 아파트 값이 1억 원 정도 오른 것하고 비교하면 한 5억 5천만 원 정도가 더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서초구 외에도 강남구, 송파구, 과천시 등이 한 3억에서 5억 원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이 바로 재건축 아파트가 몰려 있다는 것인데요. 네네. 바로 수도권에서 아파트 투자하면 생각나는 곳이 강남 재건축이고 네. 집값 상승의 바로미터라고 불리는 곳도 강남 재건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올랐냐? 이거를 조금 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건축 규제가 많이 풀리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몰렸었고요. 네. 올해 들어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세 중과가 강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또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된 부분도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상승 요인들 또 상승 지역까지 살펴봤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백연권님 2008년 말 대비 아파트 값이 가장 덜 오른 지역은 또 어디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딘가요? 네, 입주 물량이 많거나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회복세가 더디거나 오름폭이 크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용인과 양주와 같이 이제 최근 3, 4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았던 곳은 한 1억 정도 올라 상대적으로 가격 오름폭이 작았습니다. 네.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거나 특별한 이슈가 뭐 개발 호재나 이런 이슈가 없을 경우엔 없는 의정부와 동부천도 이제 과거 고점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가장 또 중요한 부분, 또 궁금한 점이 저평가됐지만 앞으로 또 투자 가치가 높은 곳들 아니겠습니까? 자, 임용건님 어디가 그런 곳일까요? 네, 투자 지역을 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네네. 최근 3, 4년과 같은 급등 양상이 당분간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본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몇 가지 단어로 투자처를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희소성, 그리고 공급 과잉, 그리고 개통 호재, 그리고 정부 정책으로 좀 단어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희소성에서는 당연히 그 강남 재건축이 포함이 될 거고요. 강남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어느 정도 재건축 진행에 따라서 희소성이 판가름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강남 재건축은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계속해서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좀 우려해서 투자하실 부분은 최근에 공급 가격이 많았던 화성이나 시흥, 용인 등은 최근 3, 4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공급 과잉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 시에는 이 점을 좀 고려하셔서 네.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청자분들께서 아파트 매수나 투자를 하실 때 주의하실 점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반복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당분간 집값이 안정이 된다고 하면 투자는 부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묻지마식으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면서 투자에 나서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요. 오늘 고급 정보들도 더 많이 알려주셨는데 자, 두 분께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빅데이터 연구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늘 부동산